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오후 들어서 증시 브리핑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에 관련돼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전패 가족분들,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코스피 현황으로 봤을 때는 외인들의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이제 좀 많이 팔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데이터를 보시면 증시가 좀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상승장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크진 않고요. 0.41%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1.24% 상승을 하면서 아주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0.43% 이렇게, 그러니까 1, 200원 이제 등하락을 보이는 삼성전자 별칭이 하나 있죠. 100원전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조금은 답답한 시장의 견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삼전불배 가족분들 중에서도 증시가 좀 빠르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 오르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은 이제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원래 답답하게 거북이처럼 정말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답답하게 흘러가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회사는 거의 뭐 삼성전자가 탑권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차트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그래서 선주표가 좀 더 지금 증시가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 우선주도 0.43%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합니다. 뭐 대형주 종목이 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오늘 있는데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LG화학이나 삼성 SDI,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영향을 저희는 많이 받습니다. 뉴욕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난 밤이죠. 어젯밤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하락 마감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실물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으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하락을 하면은 삼성전자에 영향을 좀 많이 주긴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미 노동부, 이제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P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PPI가 전년 대비 9.6%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일제히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0년 이래 이제 최고치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높은 물가 지표 발표로 인해서 공격적인 연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한 점이 한국 증시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특히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왔던 대형 기술주는 물론이고, 그리고 전기차나 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정말 잘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국면에 맞이를 하면서 전기차나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준이 예상보다 뭐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외국인이 이탈을 하면 예상되는 만큼 수급적인 요인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1,500억
달러가 지금 이제 돌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 월드 캐피탈 스펜딩 바이 프로덕트 타입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촌표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게 점유율이 상당히 크잖아요. 왜냐?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이 반도체가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 금액만 이제 캐펙스로 보면은 요 캐펙스가 이제 설비 투자입니다.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무려 1,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뭐 이제 조사한 결과 내년 초에 발간한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제 글로벌 이제 반도체죠. 이제 설비 투자액이 1,52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되냐면요. 179조입니다. 179조. 정말 큰 돈이죠. 그만큼 이제 미래 전망치는 반도체를 이끈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보다 무려 이제 34% 정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늘어난 수치이고요. 지난해 이제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인 1,131억 원치를 넘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가율 또한 2017년 이후에도 41%를 기록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부분별로는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하면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런 이제 관련된 투자가 무려 530억 달러로 전체 시설 투자의 무려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지난해랑 비교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에서 42%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전체 파운드리 시설 투자액은 지금 현재 57% 차지를 좀 하면서 절반 정도를 지금 넘는 투자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세공정 기술력이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중요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해졌기 때문에 투자도 늘고, 당연히 투자가 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파운드리 사업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이제 파운드리 경쟁사를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은 이제 첫 발을 내디게 됐죠. 삼성전자가 일단 이제 170억 달러. 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20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막대한 금액을 미국의 제2 파운드리 부지의 텍사스주 테일러시죠. 네, 여기에 일단은 이제 확정을 했고요. 반면에 중국의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이제 정말 유명한 업체인데 미국의 제재로 좀 힘들어하는 SMIC가 있죠. 요 SMIC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조금 미국의 이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시설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25%나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오는데 오히려 줄어들다 보니 중국은 어느 정도 좀 배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제품 부분에 이제 캐펙스 이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관련된 제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전년 대비 13% 늘어났기 때문에 279억 달러가 투자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D램과 S램 뭐 이러한 이제 제품도 시설 투자는 34% 늘어난 240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조표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자체가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이제 투자 금액을 늘려가지고 이제 점유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술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누가 먼저 출시를 하느냐. 근데 이제 출시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시를 했을 때 수율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니까 장애 발생이 최대한 안 나와야지 이슈화가 안 되고 무난히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나노미터 양산을 먼저 했어요. TSMC보다 지금 뭐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수율성이 만약에 커진다, 그래서 장애 포인트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오히려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삼성전자가 잘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이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나노미터가 양산을 했는데 기술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기술력이 오히려 TSMC보다 높다? 그러면 저는 외인들은 물론이고 삼성전자의 이제 사업 부분에서 정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의 기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 성장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로봇 시스템이죠.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시스템을 격상을 시키면서 앞으로 로봇에 대한 이 시스템을 더욱더 키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에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촌패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향 체킹을 좀 해봤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